안녕하세요. 친절한 여야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아토피, 천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다 자가면역 질환이었죠. 대표적인 우리 자가면역 질환을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꼽는 것 같아요. 이 류마티즘이라는 말 자체가 자가면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든 천식이든 다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거라면 대학병원에 가시면 류마티스 내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류마티스 내과가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붐비고 있죠. 그 류마티스 내과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자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곳이 류마티스 내과고요.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해당이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예전에는 정형외과 쪽으로 많이 가셨었는데 사실은 정형외과 질환이라기보다는 그 질환의 어떤 결과물이 관절을 손상시킨다는 걸로 정형외과에 해당됐지만 사실은 류마티스 내과에 해당되는 거겠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들이나 내가 류마티스인가? 내가 관절염인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다 보면 이 뼈와 뼈 사이가 이제 많이 부딪히겠죠. 이게 노출이 되고 또 닳아지고 이러면서 뼈에 약간 기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퇴행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가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내 면역세포가 아토피는 피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천식은 폐로 가는 기관지를 공격하는 거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중에 자가면역 질환은 이 갑상선샘 자체를 자극하거나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관절을 공격하는 건데 관절 중에서도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옆을 지지해주고 있는 활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활막을 공격해서 염증을 유발해내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 안에 쌓여있는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윤활유가 안에 있습니다.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연골이 붙어 있잖아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 안쪽까지 염증이 진행이 되면 연골이 손상이 되고 활액이 없어지고 뼈까지 손상이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보면은 뼈가 다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류마티스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내가 많이 쓴 관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이 어딜까요? 무릎이겠죠. 하중을 많이 받는 곳. 그래서 무릎 쪽에 통증이 먼저 느껴지고 어깨도 많이 쓰죠. 네, 어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쓰는 부분이 생기는 것들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속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큰 관절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부위에 제일 먼저 생기는지 보편적으로 큰 관절보다 작은 관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손가락이 요런 관절 우리가 쓰나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마디, 중간 마디는 쓸 수도 있죠. 막 마우스를 움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관절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관절이 옆이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쑥쑥 애리듯이 붉어지면서 염증이 생겨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쪽에도 똑같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작은 마디, 우리가 쓰지도 않았던 작은 마디에 통증이 생긴 다음에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의 그 시간대가 조금은 다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긴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내가 무릎을 쓰고 농사일을 하고 오래 서 있고 이러면 저녁 때 되면 아프겠죠.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주무르면 좀 편해지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서 저녁 시간에 많이 썼다고 생기지 않아요. 희한하게 새벽녘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아침에 되게 아파요. 그리고 아침에 붓고 그러면서 저녁 때쯤 되면 그 통증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구분 지었을 때 작은 관절이 아픈지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은 관절이 아픈지, 그리고 아침 새벽녘에 아프다, 이렇게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작은 관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팔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어깨까지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만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에서 계속 소염제만 드신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면역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토피가 있다거나, 왜냐하면 내 몸의 면역이 잘못돼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그거와 유사하게 같은 다른 부위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 케이스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내분비내과를 가거든요. 내분비내과 가서 치료하시고, 관절염은 정형외과 가서 치료하시고, 사실은 한 군데에서 이건 류마티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하시는 게 근본적으로 맞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그런 류마티스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현대의학이 발전되지 않고 스테로이드나 이렇게 단순히 면역을 억제시키는 쪽으로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한 군데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그렇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쪽으로만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진통제를 드시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를 아주 오랫동안 드시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는 게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요. 몸에 부종을 일으켜서 몸이 뚱뚱 붓고, 그러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면역 질환을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스테로이드 사용을 굉장히 장기간 복용하고 있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다른 대사성의 질환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나중에는 정말 약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한 주먹씩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말 체계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류마티스에 대한 면역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그 피 검사를 해보시면은 RA 팩터라 그래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팩터라는 이 검사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RA 팩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RA 팩터가 마이너스, 이 네거티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류마티스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성이면 정확한 거고요. 음성이라도 그 팩터가 안 나와도 류마티스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새벽에 통증이 있다거나 작은 관절에서부터 시작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진단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에 어느 정도 몇 가지가 맞으면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RA 팩터에서 네거티브가 나왔다고 해서 나는 류마티스는 아니래 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조금 다른 정확도 그 디테일한 그 진단 팩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좀 감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정말 과연 치료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